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강의는요, 복마마님의 사례로 보고 따라하는 경매투자 빌라 상가편입니다. 자, 이 전체 강의 중에서 오늘은요, 물건 보러 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장이죠. 여러분들 물건 보러 갈 때 무엇을 체크하시나요? 그냥 보면 안 되겠죠. 전문가는 가서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복마마, 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보러 갈 때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 임장을 하셨을 때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에 답사를 이제 미리 가보는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로드뷰라든지 지도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그거를 보고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보시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하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현장 안 가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 현장을 안 가보고 임장을 그냥 빼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꼭 답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건물 외부나 내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주변 시설, 상권 이런 것들을 또 잘 확인을 하셔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뭐 투자로 낙찰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나중에 기대심리까지도 향후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임장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임장을 통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임장을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은 임장을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뭐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강의에 제가 보여드릴 테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 분석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미리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임장을 가셔야 되겠죠. 물건 좋은 거 보고 왔는데 나중에 권리 분석해 보니까 입찰하면 안 돼. 그러면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가기 전에 권리 분석을 꼭 하셔야 되고 해당 물건의 사진이나 지도를 꼭 여러분께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주소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내비나 이런 걸 뭐 키고 간다고 해도 근처가 길이 좀 안 좋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집 사진이나 이런 걸 꼭 가지고 가셔서 주소랑 사진이랑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찾으셔야 되는 일이 굉장히 해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주소만 치면 차가 그 집 앞에까지 나를 딱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오산이세요. 그리고 임장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장을 갈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건물을 살피실 때 벽돌이나 담장, 뭐 수리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뭐 조경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청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저층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 또 막 집 앞으로 창문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런 사생활 보호가 안 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뭐 신축인데도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보시면. 그리고 오래됐는데 30년 됐는데도 건물에 금 하나 가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오래됐으니까 최근 물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건물 내부에 벽에 금은 가지 않았는가? 물자국이나 곰팡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가보면 막 물이 줄줄줄 새는 물건들도 되게 많고 벽에 외벽에 그냥 뭐 이게 그 상수도 이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건물에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겨울에는 건물 내부에 보면은 막 고드름이 얼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예, 물이 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은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나오다 보면 집주인이 예, 건물을 내팽개치고 관리를 안 해버려요. 한 1년 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부위들을 빨리빨리 미리 예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 하시면 그만큼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증축된 부분은 위반 건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잘못되면 이행강제금을 예, 그 물건을 뭐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 벌금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자, 실내까지. 자, 우리가 실내까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경매는. 근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실내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거나 뭐 집주인이 있어도 예, 상냥하게 우유 하나라도 사들고 가서 웃으면서 예, 낙찰을 좀 받고 싶은데 집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겠죠. 하지만 또 흔쾌히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신뢰를 볼 수 있게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도시가스와 수도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빌라인데도 도시가스가 연결 안 돼 있고요. LPG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빌라들도 있어요. 근데 도시가스인 줄 알고 턱 하고 낙찰받았더니 아, 이게 LPG 가스야.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수도도 의외로 예, 안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책에서 그런 사례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수도도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뭘 많이 생각을 하나요? 채광이죠. 아, 여기가 남향이에요? 북향인가? 이런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채광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늘이 지면, 그리고 뒤에 막 담이 있어가지고 담에 가려서 집에 하루 종일 전기를 켜고 있어야 된다. 낮에도 전기를 켜야 된다. 이러면 야,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 때도 예,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없고 임대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건물 살펴보시는 거에 대해서 외부, 내부, 그리고 실내까지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건물 외부가 이렇게 틈이 갈라져 있거나, 그리고 뭐 타일이라든지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사실 타일을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공사 자체가 새 건물인데도 이렇게 부실이 많다면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시고, 아, 수리비나 인테리어 비용도 어느 정도 더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곰팡이들이 많이 끼는 물건들인 거죠. 자, 그러면 옥상이나 이런 곳에 방수가 잘 돼 있는지 여러분들 꼭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수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실내까지 예, 물이 생기고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공사비까지도 입찰 전에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교통 상황, 그 다음에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또 유해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걸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릴까? 예, 저는 이렇게 보통 시계를 가지고 걸어봐요. 역에서 또 가장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보고, 뭐 좀 보통 걸음으로 걸어야죠. 막 빨리 걷고 시간 짧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보통 한 15분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으면 그래도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큰 도시, 우리가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광역버스라고 하잖아요. 빨간 버스. 예. 큰 도시로 이동을 할 때 이런 광역버스나 이런 노선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막 40분씩 걸려버리고 30분씩 걸려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예, 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엄청난 거죠. 한 달로 치면은. 예,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런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교통체증이 심각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예, 나중에 집값도 올라가지 않고 또 전세, 월세 이런 것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 도로 이제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예, 상황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도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집을 낙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상가들은 더 상업용 물건은 더 필요하지만 주거용 물건도 필요한 게 바로 주차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한 집에 주차가 보통 차가 2대, 3대씩 이렇게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크더라도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육안으로만 이렇게 대충 살펴서 오, 주차장 넓네? 그냥 괜찮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호수마다 각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예, 주차 공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세대당 어떤 곳은 두 대씩 놓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대씩만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그럼 주차들은 골목에다 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없어요. 예, 그럼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필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상가 같은 경우엔 더 하겠죠. 예,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차가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예, 영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요즘에는 필수로 주차 시설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편의시설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어두운 골목이 있는지 아니면 뭐 CCTV가 있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또 여성들이 많이 또 다니시는 길인데 막 어둡고 CCTV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 꼭 확인하시고, 또 근처에 있는 시설들은 또 어떤 종류인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술집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임대가 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마트, 병원, 학교, 상가 등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생활의 편리성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훨씬 임대라든지 앞으로의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 바로 관리사무소를 먼저 또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밀려있는 뭐 공과금 관리비, 예, 이런 것들도 꼭, 예, 확인하셔야 되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납관리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을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서 내부에서 불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 동네에 아무래도 소문이 좀 안 좋게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소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들고 찾아가서, 예,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또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실률을 알아봐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같은 라인에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면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률로 이어지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예,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상가를 하실 때는 더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방문을 했을 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공인중개사들은 그 집집의 어떤 사정들을 또 대충은 다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아까 특별한 사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관리소나 경비 아저씨, 예,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사장님들께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캐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아본 시세가 정확한지, 보통 앱으로 아까 제가 다 알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에 따라서는 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생물과 똑같아요. 그날그날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갑자기 좋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 중개 사장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집은 차고 넘쳐서 세입자가 갑이에요. 예, 세입자를 막 모시려고 막 혈안을 해야 돼.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배도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세입자의 모든 걸 맞춰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예, 아무래도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지시겠죠? 아무래도 세입자가 서로, 이 집이 살고 싶은 집이라서 막 서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하셔야 좋겠죠. 물론, 그런 지역들이 강남이나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뭐 보통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뭐 안 좋은 지역이어도 약간 외곽 지역이어도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임장이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 사전에 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만큼 이제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이제 임장을 막 다녀보면은 주변 분들이 경매 나온 걸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집은 어떻고 어때?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해요. 예. 그런 것처럼 주변 분들이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 집에 대해서 또 이 동네 뭐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부동산 사장님보다도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동네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 집이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빠를 거예요. 그리고 임금마트나 식당을 공략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이런 분들 한번 마트도 한번 가보고 얼마나 유동인구가 좀 많이 와서 물건을 사는지, 식당에는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시면, 뭐 식당에 고깃집에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거의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밤에도 가보고 임장을 낮에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주변 분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장 노트라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이런 거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되고, 임장을 갔는데 꼭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경력이 되는 거고, 그만큼 더 좋은 물건을 찾는 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임장하면은 뭐 운동화 한두 켤레 정도는 닳아서 없어질 거 예상을 해라. 우리가 이제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이렇게 물건을 보는 안목을 키우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스스로에게 엄청 공부가 되는 거예요. 현장 공부. 예, 여러분들 임장 노트 이렇게 작성해서 많이 활용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꼭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마마님 강의 잘 보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링크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잉클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을 한번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강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안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댓글로 저 이런 고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